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인하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그야말로 깜짝 인하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앞으로의 통화정책 전망 뉴스 포인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권용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이제 인하로 장식을 했는데 그 배경부터 살펴보면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3.25%에서 3%로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네. 지난 10월에 이은 두 차례 연속 인하였는데요. 두 차례 연속 인하가 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지난 2001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초대형 위기 국면에서만 나왔던 그런 연속 인하인데요. 이번에 네네. 그런 인하가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이 장용성, 유상대 금통위원 2명이 동결의 수수 의견을 냈다라고 이창용 총재가 밝혔는데요. 네. 사실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우려할 만한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무엇보다 달러원 환율이 최근에 1,400원 선을 넘나들던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고환율 상황이 고착화될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도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우려 사항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경기와 성장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둡기 때문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한국은행은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까지 모두 이제 반영을 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눈높이를 각각 또 낮추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금통위가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이제 돈을 풀어서 민간 소비나 기업 투자와 같이 내수라도 좀 살려놔야 한국 경제의 어떤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좀 늦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번 금리 인하가 뭐 깜짝 인하라고 이제 불리는 게 그 시장 예상에서 빗나간 결과라고요. 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22일에 국내외 금융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한 결과 16군데가 동결을 예측을 했습니다. 예. 인하를 전망한 기관은 한 곳이었는데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바클레이즈 외국계 기관이 이번에 맞췄습니다. 네네. 성장 둔화 위험이 커진 건 맞지만 한국은행이 그동안 이 가계부채와 환율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문제시했던 것이 사실인 만큼 당장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는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네네. 특히 이창용 총재가 환율이 금통위 결정의 주요 변수라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조를 해왔습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은 말씀드린 대로 이 위기 레벨로 인식될 수 있는 1,400원 선을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눈에 밟히지만 경기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좀 얼마나 심각하게 이제 금통위가 판단했길래 이렇게 깜짝 결정까지 이어졌을까요? 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지난 10월 금통위 이후 더욱더 좀 강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보면 3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가 나왔는데 이게 한국은행의 예상치 0.5%를 좀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 결과의 영향은 믿었던 수출이 예상보다 좀 부진했던 게 가장 큰 좀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주요 상대국에게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위협을 좀 계속하고 있고 네. 또 트럼프가 공약했던 이 대중 관세나 보편적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우리 수출에 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위험성을 좀 반영해서 국내 소비 심리는 지표상으로도 지금 이미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조사한 11월 소비자 동향을 보면 소비자들의 이 향후 경기 전망 CSI는 한 달 사이에 7포인트가 급락한 74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한 달에 7포인트가 급락했다라는 건 한 달 낙폭으로는 지난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는데요. 수출이 빠르게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려로 내수마저 좀 회복이 지연되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경기 상황도 경기 상황이고 이제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물가였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있는 그 모습도 이제 금리 인하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겠죠. 네, 맞습니다. 물가를 살펴보면 이제 안정됐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둔화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대 초반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고요. 연말에는 뭐 엽기적 효과로 뭐 다소 좀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목표치인 2%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금통위 직전에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일부 있었다고요. 네, 뭐 바로 이틀 전이었는데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이 외환 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고 스와프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게 뭐 금리 인하 힌트가 아니었을까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외환 스와프라는 게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 그리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원화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건데요. 그 규모를 키우고 기간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 이제 해외 투자를 할 일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 모으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달러 환율이 더욱더 올라가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한국은행으로부터 국민연금이 달러를 이제 교환받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더욱더 높이는 그런 조치로 해석이 됐는데 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미국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은 기존의 외환스와프 연장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대로 달러 강세, 즉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한때 1,400원 선을 넘나들던 환율 수준이 금리 인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게 사실인데요. 네. 시장 일부에서는 이 환율을 외환당국이 1,400원 선으로 좀 밑으로 내려놓고 금리 인하를 보다 좀 편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는 이렇게 깜짝 인하로 마무리를 했고, 이제 앞으로의 관심사는 이제 금리 인하 속도하고 또 내년 말에 가 있을 그 최종 금리 수준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심각한 부진이 예상된다면 한국은행이 기존에 내세웠던 스탠스, 즉 점진적인 금리 정상화라는 스탠스를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중립 수준까지 빠르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중립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의 최종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중립금리 수준이 대체로 지금보다 한 0.5%포인트 정도 낮은 2.5%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네네. 시장에서는 당초 내년 연말쯤에 중립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왔는데 네. 하지만 그 시기가 만약에 앞당겨진다면 이번 인하 국면의 최종 금리 수준은 더욱더 내려가게 되고 또 시중금리인 국고채 금리의 하락세도 더 가팔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창용 총재는 오늘 있었던 이 금통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금리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추가 인하 시그널을 내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예상보다 경제 하방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중립으로 내려가는 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빠르게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3개월 이내에 금리를 3% 아래로 내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한 의원이 3명이었고요. 그리고 네네. 나머지 3명의 위원은 3개월 이내에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라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네. 그래도 앞으로 이제 뭐 변수로 고려해야 될 점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3대3로 갈릴 만큼 금리를 당분간 동결해야 될 가능성도 그럴 이유도 좀 충분하거든요. 네. 뭐 그것을 살펴보면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넘나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위험성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수출에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자본 유출이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거기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강화되는 가운데 네.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면서 유로화가 좀 가파르게 좀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게 된다면 원화가 약세 압력을 좀 빠르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연말인데다가 정부의 뭐 강력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는 되고 있고 수도권 집값의 오름세가 진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황은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요. 그리고 은행 대출 영업이 다시 시작이 되고 거기다가 시중금리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집값, 특히 수도권의 집값이 뭐 다시 뛸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창용 총재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이나 뭐 가계부채를 다시 과열시킬 위험은 크지 않다라고 일단 평가는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예상에서는 좀 빗나갔어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동결보다는 이제 반갑긴 할 텐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 결정을 두고 그 한국은행이 좀 소통이 미숙했다라는 지적도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금통위 당시에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이 내년 1월까지 금리를 동결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이 가이던스를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비쳤습니다. 예. 그런데 뭐 물론 트럼프 당선이라는 대형 변수가 그 사이에 등장을 하긴 했지만 기존 커뮤니케이션과 이번 금리 결정은 좀 너무 동떨어진 게 사실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으로 뭐 상황이 변했다면 최근 금통위원들이 외부 강연한 자리도 많았는데 그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신호를 내보였어야 하는데 뭐 한국은행으로서는 뭐 별다른 소통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네. 이창용 총재는 이런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이고 트럼프 당선과 같은 변수가 등장한 데 따른 결정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 결과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 2.2%로 하향 조정.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는 뭐 당연히 금리 결정이 가장 큰 관심사였겠지만 금리 말고 이 경제 전망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더 낮춰 잡았습니다. 네, 뭐 앞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인데요. 지난 1분기에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우리나라가 기록은 했었지만 그 뒤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마저 성장이 좀 지지부진했던 부분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한국은행의 전망치 2.2%는 정부의 기존 전망치 2.6% 그리고 뭐 IMF, OECD, KDI가 각각 제시한 2.5%보다도 낮은 수준인데요. 그리고 해외 투자은행 가운데서는 바클레이 그리고 시티, HSBC, UBS의 2.3%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네. 골드만삭스 2.1%보다는 높고 JP모건 그리고 노무라와는 같은 수준의 전망치였습니다. 네, 또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이 내년 성장에 대한 눈높이도 그 전보다 더 낮춰 잡았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추산한 잠재 성장률 2%보다 낮다라는 건데요. 네. 이 얘기인즉슨 한국 경제가 바로 이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뭐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관세 인상 등으로 국내 수출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KDI가 지난 12일 경제 전망에서 비슷한 점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그 내년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올해 2.2%보다 낮은 2.0%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당시 KDI는 트럼프의 공약 실현 정도와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무역 분쟁이 급속히 격화하면서 글로벌 경기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